요새 K를 시작되는 게 하도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 그래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 히스토리, K 스피릿, K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인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역사, 또 우리 정신, 우리 우주관, 그 세 가지를 좀 하여튼 한 1시간 20분 정도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자, 일단 프롤로그로, 자, 다들 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건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지부장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환단고기에 딱 한 줄입니다. 무진 50년 오승치로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책을 보면 무진 50년, 즉 BC 1733년,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BC 2333에 세워졌으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600년이 되던 해 우주가 쇼를 한번 벌여준 겁니다. 그렇죠? 2333에서 600을 빼면 1733이 되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무진년에 세워졌다는 것도 공짜로 보너스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BC 1733년에 무진 50년에 오성이 수금 화목토가, 여러분들 요즘 저녁에 보시면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게 금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금성이 새벽에만 보이는 줄 아는데, 10달은 저녁에 보이고 10달은 새벽에 보여요. 요즘은 저녁에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1년에 반은 놀아도 돼. 새벽에 안 뜬다니까요, 금성이. 그러니까 금성은 저녁별도 되고 새벽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요즘 저녁에 서쪽 해 지고 나서 밝은 별이 금성이고, 밤중에 남쪽 하늘 높이 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목성 옆에 사실 토성이 있는데 토성은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시골에서 보면 정말 주먹만하게 보입니다. 목성이랑 금성이랑. 금성이 저녁 하늘에 나타나면 UFO 신고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UFO가 나타났다. 시골에서는 진짜 굉장히 박다니까요. 시골 하늘에서 보면 주먹만 해, 진짜 별이. 그래서 그 다음에 화성은 이름 그대로 빨간색인데 지금 안 보이고요. 수금 화목토가 요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왕성부터는 안 보여요. 사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음양오행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 천문학적으로는 기가 막힌 거죠. 일월 화수목금토가 뭐예요? 일월 해와 달과 화수목금토가 바로 이거죠. 순서가 지금 화수목금토도 좀 순서가 좀 이상해요. 원래 우리 복희 우원소로 하면은 원래 목화토 금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수금 화목토로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머큐리, 비너스, 마르스, 주피터, 세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성을 한 번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많이 퍼져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무진 50년 오성치로는 한 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300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금 화목토가 한 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경사롭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조상, 제 천문학 선배 어떤 분이 이걸 관측을 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죠. 취는 취합한다, 모인다는 뜻이고, 루는 우리 동양 별자리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루가 아니어가지고 속색했었는데, 지난번 6월달 학회에서 김윤영이라는 교수님이 이거 이 루자는 듬성듬성 모여있는 걸 뜻한다. 한자로 정확하게 루에 모였다라고 표현하려면 오성치어로 해야 된다. 즉 영어에 at에 해당되는 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성치루가 어색하다. 근데 오성이 이렇게 뜨문뜨문 강낭콩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모였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쓸 때 루자를 쓴다.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전 그 발표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오성치루의 그 루가
루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요게 아킬레스건이구나 그러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4천년 전이에요. 4천년 전에는 28수가 지금 28수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사건이 났는데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죽은 자리가 문방구 앞이냐 편의점 앞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성이 정말 뭐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같은 데 기록이라면은 그거 봐라, 그 동네 사람들은 4천년 전에 천문 기록도 해놨어 하고 침 튀기면서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우리 조상들이 4천년 전에 저런 기록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은, 그런데 놀라지를 않아요. 우리 민족 대단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첨성대도 사람들이 그냥 전혀 생각 없이 동양 최고 천문대, 최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거죠. 왜? 세계 최고일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어? 안 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야. 우리 주제 동양 최고면 됐지 뭐. 이거 아주 무서운 국민들의 패배의식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역사책엔 어디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단어랍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니까.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거죠. 너희는 반도에서 살아.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중에서 우리 최원호 본부장이 강조하고 다니는 건데, 왜 영토를 명시했는지 난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은 부속도서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거 뭐하러 넣어? 그럼 뭐 나중에 혹시 만주 같은데 우리가 되찾으면 우현이겠네? 그래서 영토를 명시할 정도로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죽어도 반도에서 살아야 되겠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헌법에까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소위 국뽕이니 뭐 환빠니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천문학자로서 제 후배들이 여기에 논문을 썼단 말입니다.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입니다. 근데 제 바로 아래 77학번에 라데일이라고 있었고 79학번에 박창범이라고 있었어요. 라데일은 개인적으로 제 또 대전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뭐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근데 제가 참 지금도 후회하는 게, 저도 어제 대장 내시경 받았습니다만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둘이 소주 하는데 대일이가 형 나 요새 뭐 이상해요 하고서 뭐 더러운 얘기하길래 뭐 치질이나 뭔 줄 알고, 그때 야 너 요새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 많이 있다더라, 빨리 병원 가봐라 했으면 뭐 죽기까지는 안 했을지 않을까. 뭐 그게 몇 달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달 뒤에 대장암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후회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요절했어요. 나대리는 수염 기르고 다니고 외모도 멋있고 싸움도 잘하고, 나대일 박사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역할보다 몇 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 박사가 요절하고 나서 박창범 박사는 좀 내성적이고, 제가 또 가까운 후배는 아니에요. 뭐 3년이나 벌어지고. 근데 어쨌든 박창범 박사 혼자 남아서 그 모든 덤태기를 쓰고 그렇게 공격을 받더라고요. 나 그래서 공격 받는 게 신기하더라고. 야, 우리 민족이라고 위대한 천문 기록이 있다고 논문을 썼는데 박창범 박사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는데. 그런데 바로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뭐 또 조작이다, 뭐 아니 천문학 전공도 안 한 애들이 더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내가 좀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다. 특히 이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그냥 다른 데 자세히 얘기할 때는 뭐 컴퓨터 화면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뭐 봐봐야 기억도 안 나시고, 이렇게 그냥 제가 우리 큰딸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백두산 위에 좀 그려봐라. 그리면서 제가 아주 밝은 레이저 포인터를 가져왔어요. 이거 아마 유튜브에도 나갈 건데. 야, 요게 화성이니까 화성은 좀 빨갛게 그려라. 뭐 화수토 목금이거든요. 요거 두 개 조금 흐리게 그리고 금성이니까 좀 밝게 그려라. 원래 해는
해가 이 정도 떠 있으면 이게 다 안 보이죠. 해가 여기쯤 있는데 그림이 영 폼이 안 나가지고 상상도니까 해를 좀 끄잡아 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이 한 뼘밖에 안 돼요.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주옥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상서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옛날 EBS에 나가서 오래전에 2012년입니다.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판단곡이 나오니까 얘기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담당 PD분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진짜 훌륭한 천문 기록이다. 이걸 설명 안 하면 내가 뭐하러 강의를 하냐. 그래서 제가 아주 결의에 차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막상 잊어버렸어요. 막 흥분해 있어서 굉장히. 근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추리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뭐 갑자기 뭐 BC 몇 년이라고 그냥 써놨다. 맞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는 달 오행성이 다 보입니다. 새벽 하늘에. 근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단고기 바람이 한번 불고 그러니까 식민 카르텔 쪽에서 기겁을 해갖고 상당히 많이 총동원해서 그걸 많이 잠재워 놨더라고요. 근데 뭐 본이든 본의가이든 어쨌든 제가 다시 환단고기 바람을 불을 붙인 역할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뭐 방송 나가자마자 막 격려의 댓글과 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욕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참 학자가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이 제가 이거 원장 마치고 나서인데 원장 때도 국학가세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 이것이 옳으냐 네가 유리하냐 그럼 다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잖아요. 옳은 걸 선택하지는 않아요. 일단 애들은 그럴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고 애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했다 싶더라고요. 나는 국학가세가 제일 학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국학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엉터리로 말하면 학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저는 환단곡에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아까 그 논문이 언제 거냐면요. 1993년 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지금까지 한국 천문학 회지에 나온 논문 중에 가장 훌륭한 논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때부터 벌써 거론됐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이 그 환단고기를 읽기 시작한 거죠. 저도 임승국 씨 그 양반 꼭 한단고기라고 하죠. 근데 환단고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승국 선생의 그 환단고기를 봤었죠. 근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일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면 내가 그걸 읽어보든지 그걸 봤든지 해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단곡이란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우리 민족이 뭐 만 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를 뭐 경영했다는 그 구라라며 그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한 페이지도 넘겨보질 않는 거야. 여기에는 뭐 남녀노소가 없고 지위고하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단곡에는 일단 다들 아시지만 홍범도 장군이 제작비를 댄 광복군의 역사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놈들은 더 나쁘게 얘기를 해. 거봐 광복군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려고 좋은 역사를 했겠냐. 이제 그렇게 하여튼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게 모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제작비를 댔을 때에는 그 책의 명분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계속 지연되던 홍범도 장군님의 귀국이 올해 마침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야, 하늘이 요새 우리나라를 돕는가 보다. 그래서 뭐 잊어버리기 전에 올해 저 3대 사건을 꼽아보라면, 도울 김용옥 선생이 동경대전을 해서 동학을 이제 화제로 만든 것이, 그것도 참 신기해요. 때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노자나 그쪽에 계시다가 드디어 상고사로 점점 더 거슬러 올라오셔 갖고, 그랬다가 이제 동경대전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사천부경으로 상고사로 거슬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야를 저희가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는데, 가야가 터져가지고 군사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세상에 멍청한 그 남원 사람들이, 남원 여기가 그 주동자는 군산대학교에 있어요. 남원이 김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 식민지였다. 나쁘게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다 토착외고다 얘기입니다. 성춘향이 기모노 입어야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식민사학이 얼마나 교활하고 은밀한 건지, 어째 이놈들 조용하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는데 좀 막판에 들켜서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고, 그것이 확대되면은 대권 주자들의 공약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도 많이 오해들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러시아에서 뭘 받았다 그러면 그냥 빨갱이 이렇게 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자유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공산주의 싫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러시아하고 미국은 동맹국이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었고, 일본은 독일하고 동맹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동맹국은 미국이나 소련인데, 미국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이 차고 있는 권총이 러시아제라고 해서 그걸 바로 뭐 빨갱이 하는 것은 그 상당히 경솔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물론 그 양반 해방 전에 돌아가셨지만 1943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나중에 해방 후에 계속 남아서 남로당 뭐 박헌영이 밑에 들어가서 뭘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뭐 지탄받아도 되지만, 해방 전에 조국의 광복이 오로지 그 목적인 그 시기에 누구하고 손잡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범도 장군이 제작될 때 그런 위대한 교과서를 여기 써놨지만,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 하는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판타지 소설이다. 선동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이렇게 선동이 잘 되는지 또 홀딱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더 웃기는 거는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한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단고기가 뭔지도 몰라요. 소설책으로 알고, 뭐 단 정도 되는 소설책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한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예.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주의 삼성기, 그 다음에 임액의 태백일사,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5권의 역사책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눈앞에 역사책을 보여주는데도 에이 저거 보라, 이 지경까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환단고기 법례를 보시면은 오동진 장군, 홍범도 장군이 돈 냈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홍자, 범자, 도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께서 또 마침 대전에 와서 묻히셨어요. 우리 대한사랑 본부가 배달의숙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우리 옆에 오셔갖고 우리 감독하시려고 신나서 오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얼른 가서 또 초원, 아원, 종원까지 예를 갖춰서 추념사를 크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의 현재 얘기거리고요. 네, 여기 이제 자리 깔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놀면 좋겠어요. 예. 여기 와서 뭐 소주 사다 놓고 그 역사 얘기도 좋겠어요. 예. 그 대신 저 드신 것은 꼭 치우고 가세요. 이거 이사장령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K 히스토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환단고기 서기전 국통맥은 이걸 살려야 합니다. 예, 환단고기가 이제 물론 뒤에 임나일보 문제도 환단고기 보면 간단해요. 임나가 대마도였어요. 그 대마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전라도 경상도라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광개도 태왕비 보면 태왕께서 일본 혼슈까지 그 본토까지 들어가서 점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도도 우리가 점거하러 간 거예요. 점거하러. 근데 반대로 일본이 온 것처럼 돼 있죠. 역사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나서 불쌍해서 좀 도와줬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뭐가 물건이 가긴 갔구나. 그런데 이 역사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까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환단고기 서기전 국통맥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인환국 레이저 안 가죠? 예.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이것을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봐선 삼성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뭐 별성자 쓰는 거 모르잖아요. 원래 삼성이 별 3개라는 뜻인데 제가 천문원장 때 항상 농담 삼아서 그 누구 허락 받고 삼성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랬는데 원래 그 삼성 아니라 우리 이삼성이야. 그래서 이제 슬쩍 뭐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은 위대한 성인이 그러니까 환인 환웅 배달을 말하는 거죠. 이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삼성조 시대 북부역까지 붙여야 서기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BC 1년인 것이죠. 예. 어디 가서 요 얘기 한번 했더니 누가 또 하여튼 사람들은 조금만 뭐 알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참 너 똑똑하다 어떻게 그 생각까지 했냐 요 칭찬 듣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해요. 너무들 회의하다 보면 절삭 안 해도 되는 말들하고 박사님이 영을 갖다 일로 쓰셨네. 그래서 제가 단기는 BC는 0년이 없어요. 서기 1년에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가요. 0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 속색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또 지적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또 삐져요. 그래서 그게 지식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0년 없어요. 그리고 알랑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 어쨌든 보면 이건 제가 보통 이 그릴 때 자꾸 이 스케일을 작게 막 함축해 버리는데 전부 다 내버려 뒀어요. 이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인왕국은 훨씬 이 정도야 BC 7197이니까 이때쯤 세워진 거죠. 다 굉장히 깁니다. 길고 사실 이 시대 역사가 뭐가 있겠어요. 한국은 사실 우리가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7 환인의 성함만 남은 거지. 몇 년 통치했나도 없어요. 환웅배달은 18분이 근데 일단 이걸 보면 뭐가 이상해요? 중국 쪽을 확 작게 아주 그렸죠. 이렇게 그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작고 중국 쪽은 큼지막하게 그려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국은 여기서 시작돼요. 진시황에서 시작되고 이 앞에는 전부 다 우리 동이족 환족의 역사, 우리 역사인 거예요. 여기 통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페달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 표를 놓고서 내가 이 표를 가지고 1시간 설명할 수 있나, 2시간 설명할 수 있나, 3시간 설명할 수 있나 체크해 보세요. 저는 2시간까지는 해요. 3시간은 안 해봐서 2시간에 연습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쪽은 우리의 제후국가입니다. 우리 삼성조의 옆에 우리 제후국가라고. 그러니까 영토로 봐도 양자강하고 황하 사이에 있던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이게 하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성조 시대 옆에 사망오제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자기네 전설의 시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망이
태호복희, 염제, 신농, 그 염제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황제전에 염제, 신농,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설의 시대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황하문명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라부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화민국 하는 화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화자에다가 요 하나라 화자를 써서 화하국이라고 합니다. 화하족. 자기들 화하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달족에 대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화하족의 나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 지배자들이 전부 다 우리 제후들이라고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 오제는 그러니까 사망이 아까 복희, 신농, 헌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오제가 이제 소금천, 전읍고양, 제곡고신, 요순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한 요순 시대가 중국서는 전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망오제 막내들이에요, 둘이. 요순 다음에 그래서 영웅을 부를 때 당요, 우순, 당나라 요왕, 우나라 순왕. 그러니까 당나라가 나중 당나라하고 같아요. 당요, 우순, 하우, 하나라를 세운 우왕, 상탕, 상나라를 세운 탕왕, 주나라를 세운 문왕. 세웠지만 상나라를 멸망 못 시켰다가 그 문왕의 아들 무왕이 통일시켜요. 상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때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앞에 아버지 문왕이 해놨던 거하고 같이 뭘 해요? 주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동이족이 지배한 시대니까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오제, 근데 환단고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저더러 꼽으라면 뭐 환단고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널렸고. 근데 환단고기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 저는 사망오제 족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망오제 족보가 우리 환단곡이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역사 이전에 그 찬란한 그 주인공이 화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순간 기겁할 겁니다. 지금 저 대중국 뭐 중국몽 어쩌고 하는데 저거 보는 순간 기절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공자고몽은 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사망을 차마 편입을 못 시키고 복희하고 염제는 놔두고 황제 헌원부터 사마천의 사기가 시작돼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것도 사기야. 헌원도 그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이 왜 헌원이 있는데 자기가 시황제라고 했겠어요? 신나거든. 진나라는 짧았지만 진시황이 어쨌든 많이 통일을 하고 만리장성 시작을 하고 그다음 한나라의 진짜 영웅은 유방 같아요.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대륙을 통치하면서 이 그래프가 우리 민족의 영역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쪼그라들어야죠. 우리가 쪼그라들고 얘네가 넓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직 안 그랬으니까 아직 여기 고구려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요 진시황이 내가 시황제다. 나부터 시작이다. 앞에 거는 다 태워버려. 그 분석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시황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뭐 자기 흉봤다고 책을 왜 태워요? 책을 태운 거는 동이족 지배 역사를 없앤 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화하족의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 요즘은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욕을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맨날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하지. 그 다음에 뭐 대머리가 나와서 자꾸 환단고기 옳다고 하지. 자꾸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잘못 얘기하다가는 나중에 혹시 동영상 남겨놓으면 망신당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갔냐면 내가 3명인가 봤는데 이제 환빠도 저거 극단적이고 그다음 식민사학을 지지한 식빠도 극단적이고 나는 양비론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비론을 해야 먹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짜 역사는 환빠와 식빠 사이 어딘가 있고 양쪽은 일본식으로 분류하면 환빠가 극우고 식빠는 이제 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참 좌파우파 얘기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좌파우파 분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분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야, 우리는 우리 전통을 잘 지키고, 뭐, 우리 문화를 지키고, 우리 이대로 충분해. 그게 우파고, 그게 말한 보수고, 아니야, 우리는 계속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그쪽이 진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체로 우파라 극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우주에서 최고야 하는 게 극우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그러면, 보나마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애들이라고, 뭐,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 우리가 정말 저런 역사 분류가 맞다면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극우가 돼야 돼요. 그럼 적어도 국민의 절반 우파는 환단고기를 지지해야 돼. 근데 좌파고 우파고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쪽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극우는 뭐예요? 히틀러 크로체나이 뭐지? 달고 다니는 애들이야. 저 만자 뒤집은 거요. 독일군 그 표시 극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극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전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임나가 이쪽에 있었느냐? 한반도란 말 쓰기도 싫지만 너무 뭐 일반 명사가 돼갖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임나가 반도에 있었느냐? 대마도에 있었느냐? 심하면은 북한 사람은 일본 본토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환빠란 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환자가 워낙 좋은 글자라 뒤에 저는 환빠란 말이 익숙해져가지고 나 환빠야? 나 환빠야? 나는 우리가 나도 환빠다 이런 책지만만 냈으면 좋겠어요. 그걸 서투른 국뽕하고 혼돈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굉장히 철학적인 단체입니다. 공부 안 하면 함부로 말 못하는 정도 내용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참 애들한테 천문학을 공부했더니 금수저 아빠도 아니고 마누라 볼 면목도 없고 애들 볼 면목도 없고 심지어 집에 고양이 볼 면목도 없고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봉급이 좀 적을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천문학 한다고 그러면 좀 애가 이상한 애 취급받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가끔 야, 너 왜 이성적 갖고 왜 천문학을 하려고 그래? 고3 때도 왜 야, 너 이성적 갖고 왜 이과를 가려고 그래?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다녀봐야 그 당시 뭐 코로나도 없었지만 그래봐요. 어쨌든 몇백 명. 많이 해봐요. 어느 세월에 세상이 바뀌어 이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금방 40대고 금방 50대더라고요. 저도 지금 65세인데 저보다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거 내가 도대체 뭐해서 65세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술 몇 잔 먹은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월이 빠르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45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설로 써야 되겠다. 특히 고등학생들 정도에 맞춰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야, 이 개천절날 노는 나라가 왜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지? 내가 하나 써야 되겠다. 근데 개천지라는 소설도 없어. 그래서 위대한 제목 두 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했어요. 개천지로 할까 개천기로 할까. 근데 개천지 하니까 개가 천지다 뭐 개판이다 이런 것 같아갖고 개천기를 골랐어요. 개천기를 골라서 저는 사실 처음에 환웅이 3,000무리를 이끌고 다 정착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천문학자로서는 뭐 블랙홀 전공으로는 어디 가서 별로 밀리지는 않는데 제가 알려진 소설가도 아니고 더더구나 문호는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 이거는 내 경력이나 뭐로 봤을 때 이게 천문학도 아니고 물론 천문 역사 소설이라고 내가 우기곤 있지만
천문이 들어갈 여지도 많지 않아요. 개천기 1편은. 오성추류가 어디 나오냐면 5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감히 못 쓰겠고, 두 번째 거바로 한 다음에 거불리 환웅 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천문학자인 내가 있어요. 내가 셜록 홈즈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1인칭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왓슨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천문학자로 만들어서 걔가 문신 친구가 있고 무신 친구가 있어요. 무신 친구는 나중에 치우천자의 조상이야. 이름이 치우예요. 문신인 진해하고는 천부경 81글자를 확정을 해요. 그 갑골문자로. 삼총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신 치우는 우리 천손이 내려와서 신시의 도읍을 정했는데, 그때 호랑이 부족이 있고 곰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 부족이랑 안 좋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쳐들어온 거야. 1만 기갑군을 끌고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천문학을 이용해서 막는 책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삼총사가,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천문 원장 시절에 계속 그걸 타이핑할 시간이 없어요. 기관장을 하다 보면. 좀 전까지 뭐 노조랑 싸우고 나서 3시간 비네 소설 써야지. 이거 안 돼요. 그냥 커피 먹고 한번 소리 지르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 가는 거야. 그냥 그날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천문 원장을 간두니까 갑자기 시간도 많아지고 그 메모해 놓은 거를 쫙 이었더니 한 달 안에 다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신나서 마누라한테도 큰 소리 빡 쳤어요. 이제 이제 책 잘 나갈 거야. 나가 개뿔이 뭐가 나가. 그래서 이제 안 써야지 그랬는데, 문제는 태우복희예요. 배달의 영웅이 복희하고 치우천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환단고기가 두 분을 거의 보장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환단고기가 이게 진짜 구라라면은 태우복희는 중국 점쟁이나 뭐 이런 정도 돼. 그럼 복희가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가 중국제란 얘기야? 우리가 좀 전에 중국제 국회다 대고 격려한 거야? 난 중국제 국회 나 격려 못해요. 자존심이 있지. 그 다음에 치우가 중국 도깨비야? 그럼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겠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환단고기에서 태우복희는 18명 환웅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 치우는 14번째 자오지 환웅 자신을 치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딱 다 나오거든. 안 되겠다. 근데 태우복희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중국 애들이 복희를 뺏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국 애들한테는. 그런데 야, 복희가 한국 사람이야? 그 너희 나라 복희란 책 있으면 내놔봐. 몰라. 지금도 아마 내 책 말고 없을 겁니다. 없더라고. 야, 2편 써야 되겠다. 안 팔려도 뭐 두 번째 쓰면 2편 때문에 1편 잘 나갈지 알아? 그런 얇은 생각으로 2편 또 썼어요. 2년 걸렸어. 그 복희가 있으니까, 아니 왜 배달의 영웅이 둘이 있는데 왜 치우천자는 안 해? 그래서 3편까지 오게 됐어요. 이건 제가 지금 안 팔리니까 교재로라도 써먹으려고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이 환웅 배달 시대에는 두 영웅이 있었는데, 요때 복희가 있었고 요때 이제 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개천기가 2011년에 나왔어요. 2011년이 어떤 해예요? 환단고기 100주년이 되던 해예요. 개연수가 1911년에 그걸 썼는데 100년이 되던 해. 근데 그때 그 우리 안경전 상인고모님의 환단고기도 초판이 201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상인고모님도 환단고기 100년을 겨냥을 해서 그 역주본을 쓰신 거야. 예. 제가 2011년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제 책도 우연이에요. 제가 임기가 2011년 끝났어. 5월에. 그래서 책이 나온 건 그 2011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야. 야, 이게 내가 팔짱가 보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달 3부작을 쓰니까 조선 3부작도 쓰고 싶어. 왜? 단군조선 배달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야. 동산이 있는데 눈이 와서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장혜비는 뭐 15편까지인가 나왔다고 그러대. 근데 이 PD들이 이 삼성조실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제가 여기 지금 자랑스럽게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는데, 저야 뭐 머리가
벗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불쾌하지 않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게 이사장 모자가 아니라 우리 대한사랑 모자인데 삼조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새를 그리고 하지만 다리 셋 달린 새를 그린다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 삼조고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좀 다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 대한사랑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이게 저 이사장 전용 모자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대머리라 쓰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고려 드라마, 뭐 조선 드라마 이제 더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그 생각할 때, 나는 스카이는 안 나왔지만 나는 기어코 단군 드라마를 하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사한 젊은이가 결국 어떻게 보면 더 나중에 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가서 4년 동안 내내 취직 걱정한다고 합시다. 뭐 취직 걱정한다고 됩니까? 근데 뭔가 다르게 살고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도 안 하는 애국을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은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자기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취직 걱정은 다 공통을 하고 거기에 나라 걱정을 한번 해봐라. 그것이 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난 그런 얘기를 하긴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검단군은 기본이고요. 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고만 마리 호랑이 한 마리 듣기 싫어서 환단고기에는 웅호 이족 곰부족 호랑이 부족 정확하게 나오는데 3064에 1웅 1호로 나오니까 그 일본 애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서 우리 천손을 다 곰새끼로 웅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완검 단군조선이 건국되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또 이 맥을 보다 보니까 하나라가 왜 망하죠? 하나라가 왜 망하냐면 주지육림을 해서 그래요. 걸왕이라는 놈이. 주지육림이 뭡니까?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그러니까 망하지. 그래서 하나라를 멸망시킨 상나라 왕이 상탕이에요. 그래서 이 성군의 족보가 당요, 우순, 하우, 하나라 세운 우왕, 그 다음에 상탕. 근데 상나라도 똑같아요. 또 주지육림 한 놈이 나타나. 근데 걔 이름이 주왕이에요. 주나라한테 망한 임금 이름이 주왕입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망한 임금은 주왕할 때 세금변에 마디천자 쓰는 주자를 써요. 여기서 상나라가 또 주지육림마다 망하니까 요때 주나라가 들었으니까 여기가 재밌는 거야. 요 두 부분이. 그래서 근데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셜록 홈즈를 누구로 할까? 뭐 왓슨이야 내가 만들면 되죠. 근데 요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들었을 때 요때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있었어요. 단군조선 최고의 신선이야. 선인입니다. 근데 요때가 오성치루가 있어. 그래서 요 양반 수명을 좀 늘려가지고 오성치루를 보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유의자를 썼어. 이제 여기서부터 출판사하고 나하고 이게 좀 역사 강의예요. 뭐 책선전도 아니고 여기서 광고한다고 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교재가 없어요. 그 이제 출판사 사장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장한테 이 사장님 나 하나 또 책 또 썼어.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거의 우는 소리를 해. 근데 내가 또 잘 팔리는 책도 줬으니까.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왜? 나 조선삼부작 배설삼부작을 써야 내가 출판사로 옮길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사정에서 상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처음에 문왕이 모셔온 군사가 강태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태공을 모셔왔는데 문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문왕이 죽죠. 죽으니까 아들 무왕이 이제 강태공을 모시고 상나라 주왕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봉건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태공이 딱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 나는 욕심이 해모수하고 동명왕까지 해서 8부작을 북부에는 짧으니까 2부작이면 되잖아요. 이거 182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천기 외전이나 써갖고 우리 대한사랑의 역사를 하나 집어넣어볼까. 뭐 대충 그럼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도 안 팔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할까? 다 없애버려. 근데 1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냐고. 안 팔리는 줄 뻔히 알면서 10년을 썼다고. 그런데 어떤 심정이냐면 나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팔릴 거라고 봐요.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책으로 말하면 붐이 아직 안 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대한상 이사장을 해야 되는 게 이 책이라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 그냥 또 편하게 들으세요. 또, 아이쿠, 또 약점 하나 잡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 요즘 대통령 선거 보니까 그 요만큼 하나 상체기가 나니까 그냥 하이에나처럼 매달려가지고, 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 사람들이 정치하면 잘하겠나? 쟤들 삼성도시대가 뭔지는 아나. 그래. 지가 어떤 나라를 이어받아서 운영하는지는 아나. 그냥 내가 되면 우리 패거리들 다 먹고 살고, 그 얘기 워낙해. 그건 뭐 정말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데 역시 역사를 잘 아니까, 왜 김한민 감독이 왜 이번에 천충원에 거기도 같이 왔어요? 왜 내가 친하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기도를 하는데, 이거 치우한테 대고 하잖아요. 확대하면 치우, 감독의 장난이라는 게 있지. 환자가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 양반 할 거 다 알아. 그 다음에 판옥선에 일본 배를 부시는 쇠판이 치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치우가 뭔지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K-히스토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조 시대하고 북부여를 특히 이후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강태공이 누구야? 낚시꾼. 좀 더 얘기해봐. 모른다니까요? 얘기할 게 없어. 주지용님이 뭐야? 어떤 놈인데. 얘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재밌는 역사를 우리 지부장님께서 지난번 강의 때 내가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역사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거다. 이게 내가 야 엄마 역사 몰라. 애비 역사 몰라. 그건 되는데 야, 이 할애비 역사 몰라. 이 말은 참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강태공이 낚시꾼이야? 그럴걸? 그러고 더 물어볼까봐 겁나는 거야, 이제. 뭐를 그렇게 살아요? 시간도 많고,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 역사가.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솔솔 하라니까요. 여기 뭐 박재관이 도살 거라고 이야기가 뭐나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내가 받은 질문 중에, 미국 교포가요, 동포가. 아들놈이 출근하면 중국 친구가 자꾸 역사를 들먹인다는 거야. 근데 걔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걔는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나라 식민지였잖아. 너 제국가였잖아. 그러면 아들놈이 그냥 화가 나서 오는데 반격을 못 한다는 거야. 뭐라고 반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고 두면 야, 한마디만 할게. 네 사망호제가 하나라가 영어로 XIA예요. 시아. 우 오브 시아가 하나라예요. 사이아라고 돼. 하나라 시아의 우가 임마 우리 민족이야. 코리안이야 임마. 예, 그렇게 탕 오브 샹나라 탕왕 임마 우리 민족이야. 기가 막힐 거야 중국애가. 근데 나는 그때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만든 답이고 그 자리에선 그랬어요. 간단해요. 진화족이라고 하죠. 차이나. 나자가 지자 진화라 그래. 진짜 가지지자라고. 너희 뭐 브랜치야 브랜치. 니네가 본체인 적이 없어 임마. 네 잔가지야 임마. 네 나라 이름 자체 그렇잖아. 그렇게 한마디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게 현안이에요. 역사를 환단고개를 안 읽으면 이걸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제 황제 하남성에서 10년인가 산을 하나 깎아서 또 둘을 모셔놓고 이게 아마 개관식인가 개 무슨 식이야? 관은 아니고 하여튼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조상이라니까 얘들 저거 잘못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어디 태산이라는 데가 얼마나 훌륭한 산이에요. 존경받는 산이에요. 전 제 눈을 안 봤어요. 근데 뭐 사진 있으니까 맞겠죠. 이 자자가 이게 보라색이란 뜻도 있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자미원을 말해요. 자미원이면 임금님이 계신 곳이야.
황제의 기운이 어디서 왔어?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나? 자기 동네가. 이런 거에 써붙여놔. 물론 얼마 떼고 싶겠어요. 근데 저게 수천 년 내려왔겠죠. 수백 년은 내려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 여기도 안 가봤는데 혹시 관광 이화원 가시면 여기도 자기 동네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라는 게 사실 얘들 다 알아요. 지네가 동쪽에서 배터리가 다 됐네. 자기 동네라고 있죠. 자기 동네. 그래서 저것이 옛날에 상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거 어떻게 뗍니까, 저거.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뭐가 제일 한심하냐면 우리는 작은 중국만 되면 원이 없겠다. 소중화 타령.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제후국까지 그 소리를 듣지. 그래서 지금도 그건 요순시대 얘기야. 유토피아처럼 얘기를 해. 요순이 얼마나 불쌍하고 나쁜 놈들인데. 그러니까 요왕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왕이 됐는지 요왕 때문에 벌 받아서 홍수가 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요왕이 막판에 자기가 죽을까봐 단주한테 아들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순왕한테 물려줍니다. 그때 딸을 둘을 갖다 바쳐요. 그 딸이 아황과 여영이야. 근데 순왕이 묘족한테 어이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 왕비가 어떻게 해요? 동정호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저게. 그래서 그때 입에서 나 뿜어나온 피가 지금도 대나무에 묻어 있다는 거야. 이걸 반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관광 팜플렛입니다. 관광 오란 뜻이야. 저 두 왕비 무덤이 저기 있고. 그래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요순시대 얘기야. 아직도 그 작은 중화만 되면 원이 없겠다라는 상당히 훌륭한 지식인들이 교수, 박사,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냐고. 그 지부장님께서 어느 지역 어느 장군님 묘소를 가봤더니 풀이 그냥 이만큼 컸더라.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느끼셨다. 바로 이런 거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대한사랑 지부에서 이제 풀 깎아야지 뭐. 참 뭐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 시장이나 군수나 뭐 공무원이나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요만큼 얘기했지만 눈치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집에 등산 일주일 내내 안 가잖아요. 집에 계신 뭐해? 사모님 못 살고 굴잖아. 저도 오늘 토요일 날 여기 나와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 집에 있으면 주말에 청소 사야갈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마누라가 하여튼 얼마나 날 째려보는지 강의 가야 되잖아. 강의 얼마 만에 가는데 내가. 너무 남자 기준에서 죄송한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멋있게 늙으시려면 이제 이쁘고 그런 거 따질 나이는 지났잖아. 네. 그러니까 참 손자 손녀 모아놓고 남편 진짜로 기죽이려면 딱 역사 얘기하면서 탕왕이 어떻고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설거지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친하니까. 네. 사랑방 모드로 강의를 했네 지금까지. 자, 이제 K 스피릿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취임식 때부터 계속 하는 얘기인데 민족정신이 뭐냐? 민족정신이. 역사가 뭐냐? 그리고 난 역사 전공도 안 했는데 누가 역사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집 가족 사는 그 호적등본 보면 다 있어. 보면은 우리 호적등본 보면 우리 집에 어떻게 이사 다녔나 제가 잊어버린 것도 다 있더라고. 저 서류가 호적등본인지 모르겠네.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집 가족사를 쓴다면 몇 년도에 어디 살았다. 이때 참 엄청 못 살았다. 하루에 꼭 수제비를 한 번씩 먹었다. 난 지금도 수제비는 안 먹는다. 이렇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우리 자식은 꼭 대학 보낸다는 생각이 정말 끔찍했어요. 아주.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다 대학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족 역사가 별겁니까? 연표를 보면 저 호적등본처럼 언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했는데 그나마 다 날조됐어. 왜? 식민사학으로 했으니까. 걔들은 배달이라는 나라가 뭔지 몰라요. 우리 배달족 나라의 역사책에 배달이 안 나와. 요새 애들은 짜장면이 한강까지 오니까 배달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나라냐? 아유, 택배가 얼마나 빨리 와요. 예, 정말입니다, 이거는. 한동안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날조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고려 조선은 맞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삼국사기 초기는 맞지 않다. 왜 안 맞아? 그게 맞으면 일본 임나를 건설 못하니까. 아니 근초 우왕이 제일 셀 때 그때 와서 일본에 임신한 그 신공왕후가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왕한테 절을 받았어? 그게 일본석이야. 근초 우왕이. 그러니까 그 역사는 못 믿는다. 제가 저 40분에 끝내드릴게요. 그럼 20분이면 나머지 행사하면 계획대로 다시 끝나죠?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시간 20분 하는 거죠. 예.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 지구촌 미래 상생 포럼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하고 파워포인트는 똑같아요. 예. 이건 상생 방송에서 가공하기 전에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예요. 혹시 싶어서 가져와 봤더니 오늘 그래서 어쨌든 연표는 날조됐어요. 배달국이 뭐야 그러면? 배달국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인 다스린 우리나라야. 국민의 1%나 이렇게 하겠어요? 1%가 뭡니까 지금? 0. 이렇게 해서 참 다 날조돼 있지. 그 다음 민족 정신이 뭐예요? 우리나라 민족 정신이 뭐야? 제가 옛날 미국 유학할 때 그 이란애하고 이란애가 한국 사람 공통 정신이 뭐냐? 코먼 스피릿이 뭐냐? 응? 나 가만히 있어봐. 나 3일 정신 넘는데? 나 새마을 정신 넘는데? 나 저 국민교육원장 지금 내옵니까? 나는 자랑, 우리는 뭐죠?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뭐 길이 우선에 물려줬죠. 그렇다고 내가 국민교육원장에 따라 산 적도 없고 화랑 정신? 없어요. 마누라한테 임전무태 정신을 붙었다가 박살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야,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유학 온 사람인데 네 나라 공통정신이 뭐냐고 답변을 못했네. 야,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일하는 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걔는 우리는 페르시아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젊은 놈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고민했어요. 우리 민족의 공통정신이 뭐냐. 일단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소멸됐다고 봤어요, 저는. 공통정신이. 그리고 우리 민족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내가 못하는 영어로 미국서 사람을 만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말하기가 편해. 근데 동포 만나잖아요? 저 사람 지난번에 문재인 찍었나? 나 박근혜 찍었는데. 뭐 이거 사실은 아니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다르지. 그냥 교회 나가? 나 전라 가는데.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중에 한 2개만 틀리면 그냥 안 친한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날씨 얘기만 하고 차 좀 빼주세요. 이러고 살면 돼. 이거 진짜 동족이 더 무서워요. 이 도석 6개 독버섯 때문에. 참 이 나라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연 같은 게. 난 다녀보니까 뭐 광주 가서 술 먹거나 부산 가서 술 먹거나 우리 동포들 다 즐겁고 좋더라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한쪽을 천사로 만들고 악마로 만들지? 근데 유대민족의 민족 정신을 한번 내가 그래서 잘 나간다는 유태인들 뭐 잘 나가긴 뭘 잘 나갑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윌록 아주 악질 중에 대표격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아이바누에 나오는 그 레베카 얼마나 불쌍한 여자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다 2000년 만에 와서 야 구약 성경 봐 이거 우리 땅이잖아 내놔 해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근데 얘들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산을 넘은 알타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민족이 구약 성경을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응자도 안 나옵니다. 저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일족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적 알타이계 신교하고 현재 기독교가 같은 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우리 종교화 해도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근데 이 민족 정신을 얘기하다 보면 그 나라 음악이나 예술을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참 눈여겨봤던 영화가 이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해군 장교가 폴 뉴만이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스팅에도 나오고 뭐. 근데 이 영화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영화 주제가는 다 알아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노래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없이 할게요, 내가. 이 영화 주제가가 이렇게 시작돼요. 딱 한 소절만 할게요.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이렇게 돼요. But this brave, this golden land to me. And when the morning sun reveals the hills and plains. 아침 해가 이게 산을 비추면 I see a land where children can run free. 아이들이 뛰어놀 땅이 보이네. 뭐 이런 정창하는 노래인데 앞부분이 중요해요. This land is mine이야. 이 땅 내 거야. God gave this land to me. 신이 나한테 줬어. 얼마나 강해, 얼마나 독하냐고. 이 민족의 노래가 강하려면 이 정도 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한데 곡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아름다운 강산 같은 우리가 즐겨 대표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도끼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아니 다른 나라 하늘은 빨간색이냐고. 그 뭐가 이게 왜 한국 노래냐고. 이게 뭐 손잡고 가보자. 다른 나라는 뭐 손 안 잡고 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노래 한 소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민족 종교나 민족이나 뭐나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 민족 정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을 인정하면서, 제 파워포인트에서 파란 거는 하늘에 관련된 색깔이고 빨간 건 나쁜 겁니다. 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 부정하냐. 이스라엘 그럼 뭐 세계를 진짜 움직이는 뭐 일루미나트가 뭐 유대인 어쩌고저쩌고, 그거 진짜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막 그래가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냐. 모세가 10개라는 영화에서 3,000무리를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 우리는 왜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수만 명이 있을 텐데 왜 3,000무리를 이끌고 내려 환웅을 그린 사람이 없어? 왜? 민족혼이 죽었으니까. 이걸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놓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봐서는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제일 똑똑해, 내가 봐서는.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 성적 좀 나쁘다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 제가 나이 드니까, 내가 이공계로 평생 살았잖아요. 결국 문사철을 얘기한다고. 나한테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전자기하 맥스웰 방정식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알면 잘 얘기해 줄 텐데 아무도 안 물어봐. 왜 그런 얘기를 해? 오로지 문사철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뭐 철학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 더더구나 애국의 교육이라는 걸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도 아닌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 한국어가 있고 한국인이 있는데 자꾸 미국인 척 한다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소미국이 꿈이야, 요즘은. 꼴값 한다니까요? 진행 합중국이야, 지금? 조금, 다민족은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옛날부터 우리가 다민족 국가였냐, 지금 갑자기 조국이란 말 안 쓰고 민족이란 말 안 쓰고 웃긴다니까 죠. 그 얘기는 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이게 저 국학원에서 하는 개천절 행사란 말이에요. 보시면 단군은 너무 친해 이제. 의상이 저렇고 저 양반 수염이 그렇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개천절날 주인공이 단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환웅은 왜 아무도 캐릭터가 없어 왜 안 그려 왜 환웅은 어떤 옷 입었는데 그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애가 성인만 하나 그리고 앉았고 참 그림 실력 아깝다는 거. 왜?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국원이 죽어서 그래 그게 다. 근데 그 여세를 저런 걸 한번 깨우쳐줘 봐. 그냥 그 화관이 다 달려들면 우리나라는 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동네 노래방 하나가 잘 되면 한 달 기다리면 노래방 3개 생겨요. 그러니까 마치 자본이고 뭐고 모든 것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같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야 요새 노래방 괜찮대. 그럼 우르르 생겨. 그래서 이 국민을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릴 생각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사랑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 방향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식민사학에 물들어서 한단고기 같은 우리 역사책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모든 영향을 다 줘요. 나는 우리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치우천자야. 저 정도 전쟁의 신임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장성들이 경례를 하고 존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참을 갖다가 치우부대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쟁의 신인데.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후배 장군들이 괜히 치우부대라고 했다.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아있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봤자 결국 천박한 나라가 되고 술집에서 팁 많이 준다 폼 잡는 놈들만 늘어나는 거지 나라가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예. 그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면서 다 부질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좀 빨리 깨닫지 좀 그걸.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비교해 봅시다.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의 근원은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시오니즘 뭐예요? 오로지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그 방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환단고기를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개천정신, 천손정신, 홍익정신이 나와요. 근데 개천, 천손이 뭡니까? 우리는 천손이야. 그러니까 옆에 지손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천손이 내려와서 지손이 있는데 곰부족이랑 호랑이 부족이 우리도 좀 천손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좀 교화시켜 주세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그게 뭡니까? 우리 민족 천손 정신이에요. 지손이 있으니까 천손이 있는 거야. 그게 홍익이에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우리 선민사상은 처음부터 글로벌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살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고로 옛날 역사는 다 천산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이 우리 몸에 배에 있는 우리 민족 정신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의 공통정신이 뭐냐 물어봤을 때 홍익사상이다, 천손사상이다, 개천사상이다. 셋 중에 하나를 답하면 돼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 잘 되면 하늘이 도왔어요. 그게 뭐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의 천손의 말이에요. 그게. 사상하고 종교를 혼돈하지 말라고. 이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도장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다 한국 사람이니까 고추장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상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상이 개천 사상이라고. 그래 종교하고 혼돈해가지고 조금만 뭐 나오면 하늘 나오면은 뭐 그냥 이건 뭐 종교고 뭐 사입이고 이러냐고. 정말 무식하다니까요. 사상하고 종교 구분을 못해요.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이자 공통정신이고 즉 지금 사분을된 우리나라를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한단국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천손사상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개국기념이자 국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황금분할돼 있어. 황금분할돼 있어가지고 A라는 종교가 국교가 되려고 하면 B라는 종교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언종의 합의를 본 게 뭐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죽으면 종교가 4개가 해서 행사를 해줘요. 하나는 맡겼지 뭐. 우리나라는 국장 칠 때 종교행사 4개를 합니다. 예. 그런 양다리 걸치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본인이 불교를 믿어도 4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유일한 어떤 희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생각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어났어? 개천. 우리가 누구야? 천손. 어떻게 살아야 돼? 홍익.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혁명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 배달나라 교과서에 배달이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총칼 드는 혁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개천을 받아들일 교과서가 나온다는 말이 뭘 상징하느냐. 그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사상을 공부하고 우리 문화를 공부할 때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냈던 신문 칼럼이랑 다 모아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사보겠지. 사긴 뭘 사. 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언젠가 팔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책 쓴다고 그러면 마누라가 지나가면서 싹 비웃어요. 또 뭐였죠. 한 번은 치우천자 쓰는데 또 뭐라고 한마디 하길래 에이씨 2,000명 더 죽어라.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여러 명 죽였어요. 그 치우천자에서. 근데 우리나라 제가 오늘날 쓴 문장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나 이 문장 너무 좋아. 내가 이걸 썼어? 천선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금단국에서 어떤 노인네가 하는 얘기야. 근데 하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점에서 천선과 지선이 구분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선 사상이 어느 민족이고 다 지가 잘났다는 건 다 있어. 너희 민족도 그냥 그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 잘난 척 한 적 없어. 우리 남자고 여자고 한국 사람은 다 동양화 속에 초당에 앉아있는 그 노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 노인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 양반이 뭐 주식 공부합니까? 거기서 주가 어떤 게 올라가나?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늙어서 죽는 거를 제일 부러워해. 그때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선화라 그래. 선화하셨습니다. 신선이 되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용어 말고요. 뭐 입적, 소천 이런 거 말고 종교가 없으면 선화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말이에요. 신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과 골짜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산은 신선이 되고 골짜기 곡자는 사람 인자를 붙이면 저 속세, 속물 이속자가 돼요. 그렇게 산을 좋아해. 그러니까 누구나 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원주택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저 동양화 보고 나도 저 안에 그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때 그 노인 양반은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요새 뭐 유학 갔다고 한 사람들이 아이고 뭐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나 혼자 세계화가 다 됐어요. 민족 타령을 안 하면 민족 정신이 없어져요. 민족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8,500만이 나가 있는데 아이고 뒷부분은 천상 강의 못 해야 되겠네. 내가 오늘 너무 친근하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요 대체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뭐가?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에 가깝고 한국어가 있고 세계지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그 자기 나라 자체만의 언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인이 있고 한국어가 있고 그러니까 왜 몇백만이 좀 다른 민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럼 걔네가 한국을 공부해야지. 왜 로마에 와서 로마 법을 안 따라?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민을 받아요? 너 와서 애국가 부르고 다 해.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은 뭐 애들이 학생이 다른 나라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뭐 태극기 떼라고 하는 일도 벌어졌다면서요? 하여튼 정신머리도 없어. 정신머리도 넋이 나간 나라에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영어를 섞어 말하면서 백인인 척해.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잘난 척 한다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거를 알리는 게 세계화예요. 아니 김치가 냄새나면 다 먹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세계적인 식품이 아니다. 먹지 말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뭐하러 세계화를 해? 하인 노릇을 하려고 세계화를 뭐하러 하냐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화 상품이 되는 거죠. 전쟁을 두려워하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는 말 있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해야죠. 나를 더 잘 알아야지. 그래서 정체성을 잃고 글로벌을 휩쓸리면 유랑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한국 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골라서 태어났나? 제가 만일 다른 나라 사람은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어떻게 해,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난 거를. 하늘이 날 한국 사람 만들어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제가 K코스모스는 오늘 좀 생략을 중요한 것만 몇 개 하고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복희의 음양오행 우주를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가르쳐. 물, 불, 공기, 흙. 그 중에 물은 탈레스, 뭐 불은 헤라이클레이토스 하도 시험 나와가지고 다 외워야 돼. 그런데 정작 복희 우원소는 똑같은 수준의 그 우주가 아닌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 원리도 모르고 우주 역사는 항상 서양 관점에서 기술돼요. 그러니까 과학사 뭐가 생각나요? 기억나는 이름 다 대봐요. 갈릴레이, 뉴턴,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동양 사람 어디서 동양 사람? 그럼 동양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돈다는 것도 몰랐나? 알았겠죠, 당연히. 지능은 다 같은데 기록이 없는 거야. 없어졌거나. 그러니까 모든 걸 서양에서 기술하니까 서양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리는 비과학적이고라는 편견이 이미 뿌리 잡아서 그래서 심지어 양력도 저게 서양 썩은 놓은 양력이니까 맞아 요새 우리 건 버려야지. 그래서 한동안 뭐 음력도 버리고 그래서 양력이 왜 서양 거야? 양배추하고 양파가 서양 거지. 양력할 때는 음양할 때 양자를 쓰는 거죠. 해의 책력, 음력, 달의 책력. 양력은 바다 양자가 아니에요. 지금 바다 양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사 책을 한번 내보자. 동서양 역사가 반반 뒤에 상대성 이런 양자극도 나오지만 태극기 뭐 개천으로 해보자. 이건 잘 나가요. 그런 대로 나가. 그래 뭐. 근데 거기서 이제 동양 것만 내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내가 도저히 지금 시간이 없고요. 요 얘기만 할게요. 복희 8개는 이제 제가 강의만 하면 이걸 했기 때문에 어디고 돌아다녀. 자, 복희 8개까지 왔어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그러면 태극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피자가 있어요. 8조각 냈어. 요 피자는 건개, 3개 다 양효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풀려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셋 다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여기 피자가 하얗잖아요. 이거는 음효가 3개가 다 모이니까 다 시커멓잖아. 요놈은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니까 3분의 1만 어둡고 3분의 1은 밝아요. 저것도 마찬가지. 근데 음효가 안에 있으니까 안이 시커멓고 음효가 바깥에 있으니까 밖에 시커멓고 요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태극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태극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복희 8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 국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기는 천문사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개가 천문사계죠. 이게 해와 달, 천지니까 천문사계.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 4개가 지리사계죠.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는 것은 8개를 다 아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천문사계만 남아있는 것이죠. 국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천문사계만 남아있는데 디자인을 하도 이쁘게 하는 바람에 어떤 영감님인지 너무 이쁘게 잘 바꿨어. 저 볼품없는 천문사계 깃발을 3대2 국제규격에 너무 이쁘게 집어넣어가지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 지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기는 통일되면 이거 북한 몫이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우주로는 5분에 끝내겠습니다. 우주로는 다시 여기다가 봐요. 환단국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있어야 옛날 한국부터 내려온 천부경이 있고 환웅배달 5번째 태우의 복희가 그때 아들이 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죠. 단군한테 코치받아 만든 낙서가 있고 그 다음 상나라 끝날 때 주나라 왕이 만든 문왕 8개가 있고 문왕 8개에다가 주역 있고 주공이랑 딱 이렇게 왔는데 이게 단주 알았죠. 단주를 알아서 이거를 선천팔계, 후천팔계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낙서하고 문왕팔계는 똑같은 거예요. 사구이. 이거 2개는 복희가 만들었지만 둘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를 다 선천으로 봐야 우리 정역이 후천팔계로서의 그 의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동학이고 뭐고 다 여기 정당화돼요. 그래서 근데 주역한 사람들이 다 주나라역 중국 거만 해. 중국 건 줄 안다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가 다 동이족 역사였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전반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 봐도 이걸 K-코스모스라는 건데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역까지 유도하는 그 우주. 그래서 옛날 우리 구한말에 국기도 보면 아는 사람은 알죠. 저거 낙서구나. 저 문항팔개네.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네이가 빠졌구나. 이건 복귀팔개하고 거의 곡률이 같네. 오리지널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알고 태극기를 만든 건데 후손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K-코스모스까지 알리게 되면 그걸 나중에 거기다 이제 뭐 수행이나 뭐 붙여서 K-도만 만들면은 금방 세계화 되는 것이죠. 전혀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뭐로 남이 나라 귀신, 우리 귀신 나도 남이 나라 귀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해 내가. 근데 저는 뭐 북두시성 얘기는 김한민 감독 똑똑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북두시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게 천문운전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어쨌든 내가 미국 호주와 함께 안데산맥에 1조 원짜리 망원경 세우는 그 예산 확보해서 사인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신라는 첨성대를 세웠는데 대한민국 뭐 세웠습니까? 이거 맨날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역사 안 남습니다. 뭐 하나 세웁시다 해가지고 기어코나 예산 받아서 사인하고 물러났어요. 이제 저거 한 2, 3년 뒤에 물러나면 나는 지금 천손의 나라 천문대장을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공될 때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택 계획도 없어요. 택도 아리마생이야 일본말로 택도 아리마생.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문학만큼은 내가 천손의 체면을 확실히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 그래서 강통 누구냐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낚시꾼이라고 대답하고 끝나고 그렇게 살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행복하다고. 근데 그래도 문왕왕의 책사였다. 뭐 역술가로 먹고 살았다. 문왕의 괴사, 효사 다 강통이 도와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이 공자 시빅을 통해서 시경, 서경, 역경에까지 갔다. 역경이 뭔데? 주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필로그. 예. 우리 대한사랑은 이름도 참 잘 지은 게 원래 이름이 대한 히스토리 앤 컬처 어소시에이션인데 이 히스토리 자체는 지금 얘기했고 이 컬처가 뭐예요? 스피릿과 코스모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음악 미술도 할 수 있어. 이 이름으로 컬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 광고, 우주론 광고. 역사 광고는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거죠. 이것만 역사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 방향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종교, 지원학의 현은 빈부와 무관하게 역사 광고를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이 대업이 현재 시대적 상황인데 정치하는 놈들 어떤 놈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일단 우리라도 하자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설득을 받을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에서 돈 뭐 별로 안 남아요. 예. 다들 그냥 참 고생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이런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중앙일보 전면 광고를 했죠. 세상에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 일본 교과서야. 여기가 임나였다고 우기는데 그 중에 여기가 김은국이었고 여기 합천이 다라국이었다는 거야. 일본들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군산대 다니는 녀석이 여기 김은국 맞다고 지금 요거 유네스코 등록하자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버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쨌든 우리 필리핀에 계신 이원조 사장님이 가야에 쓰라고 갑자기 원래 $10,000를 기증하려다가 가야 문제가 터지는 걸 지켜보다가 거기 쓰라고 $10,000를 더 주셨어요. 덕분에 신문 광고가 나갔어요. 우리도 닥닥 긁으면 그 돈은 되는데 우리 대한사랑 예산이 항상 있다가도 없는 게 이게 여름, 봄, 가을에 몰빵으로 나가버려 한 번에 큰 행사 2개.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는 좀 이거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는데 이게 조금만 우리를 주셔도 바로 이렇게 이 양반 덕분에 지금 이 광고가 나간 겁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 것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일본 놈들하고 중국 놈들이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북한을 완전히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바로 압록강 건너오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 이게 맞나 틀리나? 맞다 그러죠, 이 죽을 놈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아까 그리고 얘네들 둘이 품앗이를 해요. 도와줘. 중국 애들 역사 책에 보면 임나가 나와요. 그 일본 지도책에 보면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와.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도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70 몇 년이 됐는데도 역사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해방된 지 100년이 되도록 못 찾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이게 부러워하실 자리도 아니고요. 이게 무서운 자리고 저도 하루만 나태해지면 언젠가 그럼 바로 주저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일할 자신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하여튼 하늘도 도와주고 있고 왜? 홍범도 장군도 오셔 가야일도 터져서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이번에 국감 얼마나 나오나 좀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동학도 재조명돼. 뭔가 나라가 바로잡혀가고는 있는데 정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사랑에 가입하시고 많이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